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이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 12년 동안이나 같이 산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할 당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글쎄 어린 카페 알바생이랑 바람이 났던 겁니다. 처자식까지 있는 인간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잘못이 거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남편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남편이 시어머니랑 시누랑 짜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을 넘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시려고 평생 모았던 돈을 남편이 훔쳐서 시어머니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뭘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아빠가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라면 아빠가 생전 남기신 작은 빌라가 있어서 그나마 집이 있으니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고 엄마랑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인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젊어서부터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투잡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길 바랐지만 저희 형편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 격리로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조금이라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자식이라곤 저 하나라 엄마가 나이 드시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는 20대 후반까지 연애나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고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카페가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피 맛도 좋아서 동네에선 제법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곳이 저희 남편 카페였어요. 남편은 젊어서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카페를 차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며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게 되자 바로 카페를 차려 장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손님으로 온 저에게 유독 말을 많이 시켰습니다. 손님이 많은데도 자꾸 저와 친구가 있는 자리로 와서 커피 맛은 어떤지, 카페 분위기는 마음에 드는지,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카페를 나올 때쯤 남편이 쫓아나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남편 스타일이라면서 괜찮으면 연락처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 카페 사장이고 능력도 있으니 오는 여자 손님한테는 다 관심 보이며 그러는 것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적은 태어나 처음이라며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그날 처음 만난 저에게 본인 핸드폰이랑 메신저 친구 목록까지 보여주면서 본인 주변에 여자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간절한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도 남편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여동생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돌아가셔도 나오는 연금이 있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 대로 생활은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맞이니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책임져야 하는 건 저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문제도 자연스레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문제는 결혼하더라도 둘이서 합심해서 책임지기로 했고요. 하지만 제가 막상 결혼할 생각을 하니 혼자 계실 저희 엄마가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하는 동안은 엄마에게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내드릴 예정이었지만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될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양육을 해야 하니 버는 돈도 없고 저희 엄마에게 생활비는 보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을 아셨는지 엄마가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더는 투잡 같은 건 못하지만 계속 청소일도 하고 있고 엄마 앞가림을 엄마가 할 수 있다면서 저보고 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지금까지 엄마랑 살면서 도와준 것만으로도 딸로서 책임은 다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되면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바라는 건 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엄마에게 죄송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물론 엄마 말대로 부모로서 제 행복을 바라시겠지만 저는 또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두고 남편과 결혼하는 게 엄마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래도 제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란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도 있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부족하긴 했지만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혼집도 작은 전세 빌라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에게 시집살이까지는 아니지만 며느리 군기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조금 까칠하게 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주고 제가 며느리 도리를 잘하니 시어머니나 신우와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도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건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제가 열심히 산 덕분인지 남편이 더 큰 카페로 이전을 해 이미 자리를 잘 잡은 상태였어요. 남편 카페를 이전할 때도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제가 마트를 다니며 일을 해서 그 돈을 보태서 더 넓은 카페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출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2칸짜리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저희 가족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마트 일을 관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느새 집에 오면 짜증에 잔소리 심한 아저씨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변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남편 카페에는 저도 알고 있는 남편 카페에서 오래 일했던 여자 알바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도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시켜서 가끔 보너스도 챙겨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절 좋아하며 잘 따랐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가영인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가영씨 오랜만이야. 내가 요즘 우리 아들 초등학교에 보내고 정신이 없어서 통 카페를 가보지를 못했네. 그동안 잘 지냈어?
사모님,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연락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사모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도 알고 있어야 하는 일? 그게 뭔데 그래? 가영 씨, 우리 남편 카페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실은 그게요. 8개월 전에 저희 카페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있거든요. 아, 나도 알아.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알바생이 왜? 그런데 최근 들어 사장님이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그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뭐? 바람? 그 새로 들어온 알바생 지금 23살이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알바생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 가영 씨가 무슨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사실 제 착각이길 바랐는데 제 앞에서 둘이 손잡거나 포옹하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놓고 두 사람이서 제 앞에서는 아닌 척하려고 연기하는데 이미 행동에서 다 티나고 또 그 알바생 핸드폰에 사장님 전화번호가 울 자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사모님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사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사모님처럼 좋으신 분 두고 사장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이랑 그 알바생 몰래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 알았어. 일단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가영 씨. 내가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남편 카페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자 알바생이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여자 알바생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여자 알바생이 몰래 찍은 사진 중에는 심지어 상간녀가 남편에게 볼 뽀뽀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이 진짜 기절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허무함과 황당함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로 잘나고 돈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그냥 평범한 카페나 운영하는 아저씨인데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젊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가 싶었어요. 바람은 돈이 있고 없고랑은 상관이 없다는 걸 그제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성격상 배신한 인간과는 절대 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다고 봤어요. 가족 소중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우는 배신하는 인간을 저희 아이 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이혼 준비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 따지며 남편과 바람 피운 그 어린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으며 남편이고 상간녀도 전부 카페에 손님들 보는 앞에서 창피란 창피는 다 주고 싶었는데 그게 저한테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하소연을 하니 요즘에는 바람 피웠다고 남편이랑 상간녀 머리채라도 잡았다간 오히려 제가 폭행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았던 거죠. 대신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유독 아침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도 불안하고 계속해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간이 되면 엄마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엄마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기도 하고 또 웃고는 있었지만 좀 심각해 보였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엄마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다른 건 괜찮은데 네가 놀랄까봐 그게 걱정이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긴장된다. 엄마가 말이야.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해서 너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기도 싫고 혹시나 해서 작은 이모랑 병원 다녀왔어.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 보고 췌장암 2기라고 하더라. 그런데 췌장암이라는 게 치료하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아.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지? 엄마 위해서 그래줄 수 있는 거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죽을 병이라니. 엄마 말이 현실 같지도 않고 믿기 힘들었거든요. 아니, 더욱 사실대로 말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제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버럭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죠. 아니야. 엄마가 왜 암이야? 고생한 우리 엄마가 왜 암이어야 하는데? 엄마, 진짜로 나 두고 가려고?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지? 수연아, 엄마 괜찮아. 엄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 정도면 오래 살았어. 그리고 수연이 너 결혼하고도 엄마한테 잘한 거 엄마가 알아. 주변에서도 결혼하고도 친정엄마 그렇게 챙기는 딸이 어딨냐고 전부 효녀라고 엄마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러니까 수연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엄마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최서방이랑 우리 예쁜 손주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는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하늘에서도 참 행복할 것 같아. 저는 그때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보다 엄마가 암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드는 생각은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절대로 엄마에게는 모르게 해야겠다였어요. 아픈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합니다. 일단 남편과의 이혼은 뒤로 미루고 엄마부터 잘 돌보자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엄마가 암이란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요.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주제에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절 위로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위로가 저에겐 전부 가식으로 보였지만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엄마에게 차마 제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어 작은 이모께 솔직히 털어놓았고요. 작은 이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며 저희 집과 친정을 오가며 저희 아들을 돌봐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청소 일을 하던 엄마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고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텐데 제가 결혼 전 모은 돈 전부를 엄마를 위해서 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엄마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는 데 쓰게 되었어요. 물론 항암 치료도 해보았지만 차도도 없었고 엄마가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니 남은 날을 편하게 모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와 헤어질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하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겁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헛소리도 하시면서 누가 봐도 엄마가 떠나려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를 보내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남편도 급하게 병원에 찾아왔고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 얼굴만은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저를 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아드리자 엄마가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수연아, 엄마 화장대 왼쪽 서랍에 보면 3천만 원 들어간 통장이 붉은 지갑에 들어있을 거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고 엄마가 우리 딸 주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거야. 우리 딸 결혼할 때 엄마가 혼수 하나 못 해주고 엄마가 그 대신 주는 거니까 꼭 잘 챙겨.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수연이 너 만나서 행복했어. 귀한 내 새끼. 그렇게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지시곤 3일후 멀리, 아주 멀리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떠나고 나니 허무하고 슬프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의 바람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맥없이 집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도 안 돼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신우 결혼할 남자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너한테 그 일로 아주 중요하게 의논할 게 있어서 왔다. 중요한 일이라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우리 예정이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만 보태줬으면 좋겠구나. 너도 아다시피 우리 예정이 지방에 있는 대학 간신히 나와서 네일 아트 가게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지 않니? 그런 우리 딸이 운 좋게 이번에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서 공무원인 남자를 붙잡았다. 게다가 남편 집에 건물도 있고 아주 잘 산다고 그래. 그런 집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책 잡힐 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혼수 적게 해간다고 만약 예비 사돈 집안에서 우리 딸 며느리로 못 받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예정이 남자친구 집에서는 우리 예정이가 네일샵 한다니까 아주 돈 잘 버는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수연이 너는 네 신우 결혼하는데 3천만 원만 혼수 비용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구나. 당연히 해줄 거란 믿어도 되겠지? 맞아요, 언니. 어차피 오빠 카페 장사도 잘 되겠다. 언니도 충분히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신우 결혼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이나 하는 거금을 보태라니 정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가게가 아무리 잘 돼도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저희에게 그렇게 큰 여윳돈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참 이상했던 것은 신우가 결혼하라고 보태라는 3천만 원이라는 그 돈이 딱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돈이랑 일치했던 겁니다.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신우 결혼하는데 보태라면 요구하는 시어머니나 신우 태도도 이상했고요. 그래도 설마 저희 엄마가 평생 모아서 저한테 남기신 돈인데 설령 남편이 말해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들 저한테 정말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랑 못할 말 정도는 구분하는 게 맞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신우나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도 안 돼 찾아와서 신우 혼수자금을 내놓으라니
이 사람들이 가족이 맞나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신우 결혼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제 아픔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랑 신우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해야지. 바람 피운 잘못한 남편 식구들의 귀찮은 일까지 내가 휘말리게 생겼구나 싶었죠. 게다가 남편 놈이 지금 바람 피운 상황에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점점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기로 정한 거,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3천만 원 못 해줍니다. 3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저희 보고 어떻게 마련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무슨 돈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는 자기 분수에 맞게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요. 만약 혼수 적게 해간다고 아가씨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 반대하는 거면 그건 조건 보고 아가씨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찾아와서 아가씨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너무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 개 이름? 너 지금 네 시어미 앞에서 개라는 단어까지 꺼내고 막말하는 거냐? 너네 엄마가 돌아가시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어머니랑 아가씨겠죠. 저희 엄마 장례식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소리 하는 어머니랑 아가씨가 지금 이상한 거라고요. 정 돈이 필요하면 아가씨가 직접 벌어서 3천만 원을 마련하든지 빚을 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 전 절대로 3천만 원 못 주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 그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요. 이럴 거면 저희 집에 찾아오시도 마시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씩씩거리면서 잔뜩 화가 나서 저희 집을 떠났어요. 저한테 어디 앞으로 두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의 그 협박이 무섭기는커녕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희 엄마까지 보내고 어차피 곧 있으면 남편이랑 이혼하고 남남이 될 건데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고 절대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저희 집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네 신우 결혼하는데 3천만 원 준비하라는 거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할 거다. 그리고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너 얼굴 안 보는 수가 있어. 설마 정말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3천만 원 준비되면 바로 연락 바란다. 시어머니의 말에 전 콧방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퇴근한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식구들이 제정신이냐고. 3천만 원이 무슨 1, 2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아직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는데 남편 능력으로 신우한테 3천만 원 주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저희 부부가 모아놓은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도 본인 가족들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만 했죠. 알겠어, 미안해. 우리 가족이 심했어. 엄마랑 동생한테 그렇게 못하게 내가 이야기할게.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카페 문을 일찍 열겠다면서 유독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싸한 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바로 엄마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저희 엄마 집에 따로 찾아올 사람도 없지만 엄마가 주신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숨겨뒀다는 붉은 지갑을 엄마 화장대 서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말한 붉은 지갑도 통장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잘못 알려준 건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엄마가 잘못 알려준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말해준 통장 위치를 알고 있는 저 말고 다른 인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이 통장을 가지고 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저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운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통장의 행방을 묻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들려오는 답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급하게 쓸 곳 있다고 해서 줬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장모님 집에 들러서 엄마 드렸어. 사실은 저번에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모님이 당신한테 남기신 3천만 원 통장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예정이 혼수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데 네 돈 내 돈 따질 것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대출이나 적금 깰 필요도 없고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깜빡하고 못했다. 미안해. 그리고 부자 처남 두면 우리도 나중에 덕 볼지도 모르고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3천만 원 통장을 건드려! 저는 진짜 그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본 적 없던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 저 몰래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긴 유산까지 건드렸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몸이 부들부들 다 떨릴 정도였죠. 저희 엄마가 저를 주기 위해 평생 모은 그 돈을 남편이란 인간이 신호 혼수 비용으로 쓰게 하려고 훔쳐간 것이었죠. 네가 우리 엄마 아픈데 뭐 해준 게 있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돈을 만지는데? 우리 엄마가 너 주려고 평생 힘들게 모아온 줄 알아? 이 망할 놈아? 너 두고 봐. 앞으로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기대해도 좋을 거야. 너라는 개보다 못한 놈 두 눈에서 피눈물 줄줄 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졌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 허락도 없이 저희 엄마 통장 가지고 가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뭐 하긴 내가 어제도 말했지 않니? 네 신우 결혼하는데 혼수 마련할 비용 필요하다고. 네 엄마가 너한테 남긴 3천만 원 우리 딸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부인이 너한테 남긴 3천만 원 등 그 통장 좀 가지고 오라고 했다. 남도 아니고 네 신우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써도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거 엄연히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제 돈이고 어머니가 건드릴 아무런 권리 없어요. 이거 명백한 절도고 저 경찰에 우리 엄마 통장 훔쳐간 남편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통에 가지고 간 저희 엄마 통장 얼른 돌려주세요. 내 3천만 원 내놓으라고! 아니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 네가 네 시애미한테 반말한 거냐? 안 됐지만 난 절대 이 3천만 원도 통장 못 돌려준다. 우리 딸 혼수해주는데 쓸 거라고. 그리고 너 네 신우 결혼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는 수가 있어. 그 나이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면 먹고 살 것도 없는 게 너 진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냐? 어차피 통장에 있는 돈 아니어도 너한텐 네 엄마가 남긴 빌라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넌 빌라 갖고 3천만 원은 우리 딸한테 주는 거로 하는 거다.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도 당신 아들도 오늘 일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나 하고 있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신우나 전부 뻔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후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황에 남편은 저한테 며칠 후 있을 신우 상견례장까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지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견례에 기꺼이 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상견례장에 가서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긴 돈까지 훔쳐서 신우를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겁도 없이 저를 상견례에 부른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의 몰상식한 행동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신우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부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약의 일을 대비해 작은 이모한테 맡겨놓은 상황이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남편 놈은 물론이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건물주 아들인 공무원 사위를 보게 돼서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정이 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인이랑 가끔 뵙기는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정식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 한거지게 돼서 잘 지내봐요. 예, 사부인. 그 후 서로 덕담이 오가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죠. 그리고 그때쯤 신우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기서 뻔뻔하게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자기 신우 결혼한다고 어찌나 신경을 써주든지 저희 딸 혼수하는 데 쓰라고 3천만 원을 통장으로 주면서 보태줬지 뭡니까? 그러시군요. 그렇게나 신경 써주고 고맙네요. 신우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잘도 했습니다. 남편을 시켜서 저희 엄마 통장을 훔쳐가 놓고 제가 직접 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에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눈물 나는 복수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뇨. 전혀 고마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3천만 원 통장 시어머니께 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께서 말한 그 통장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으로 남기신 건데 어머니가 아가씨 혼수 비용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편한테 시켜서 저희 엄마 집에 몰래 훔쳐간 겁니다. 그것도 남편, 어머님, 아가씨 셋이서 모의해서 제 허락도 없이요. 지금 저한테 훔친 돈으로 아가씨 혼수 비용 마련하겠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가 자기 올케 언니한테서 도둑질한 돈으로 혼수를 마련해서 저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돌아가신 올케분 엄마가 남긴 통장을 가로채서요? 네,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은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자기 카페에서 일하는 어린 알바생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까지 피우고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지 동생이 건물주 아들의 공무원인 남자랑 결혼한다고 부자 처남 놓치기 싫다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긴 통장까지 훔쳐간 개새끼란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평소 청소 일하시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신우 전부 경찰에 고소하려고요. 저런 것들은 제대로 콩밥을 먹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람 피운 놈이 남의 돈까지 가족들이랑 같이 도둑질해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언제 네 엄마 돈을 훔쳤다고 그래? 게다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또 뭐고? 설마 정말로 우리 아들이 외도라도 했다는 거냐? 네, 그 이야기인데요,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 혼수한다고 남편이 훔쳐간 저희 엄마 통장 내놓으라니까 자꾸 그러면 남편이랑 저 이혼시키는 수가 있다고 저한테 협박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 그 이혼 아줌마 아들이 바람 피운 사실 알고부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남편 놈은 바람에 남편 놈 식구들은 작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딸내미 주겠다고 평생 모은 돈을 도둑질하질 않나? 니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냐? 내가 그때 아줌마한테 이야기했지. 당신 한 일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나한테 고소당하고 교도소에서 가족끼리 콩밥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제 이야기에 그제야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인지 신우의 예비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망측해라.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거 노리고 결혼하려고 돌아가신 분 통장에 돈까지 훔쳤다는 소리잖아. 게다가 예정이 네 오빠라는 사람은 바람까지 피우고 뭐 이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어? 이 상정도 못할 더러운 것들 감히 그래놓고 우리 아들을 넘봐? 이 결혼은 없던 거로 합시다. 나는 니들처럼 천박한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어. 신우의 남자친구며 예비 시부모님까지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긴 돈을 훔쳐서 신우가 혼수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신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파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도둑질이나 하는 범죄자 집안이나 다름없으니 절대로 사돈으로 맺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신우 남자친구도 그 사실에 신우한테 완전히 질린 것 같았고요. 신우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해서 울기 시작했고 남편 놈은 바람까지 저한테 들켰다는 사실에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진짜로 나랑 우리 가족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가 미안했다고. 이렇게 빌게. 장모님이 당신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거 멋대로 훔쳐서 동생 준 것도 미안하고 당신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주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나 버리지 마. 야, 나 없이 못 사는 놈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니? 그래서 우리 엄마 통장을 훔쳤어? 내가 그랬지? 너 두 눈에 피눈물 줄줄 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당해보니 어떠니? 너 같은 놈은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사는 게 다른 사람 인생 도와주는 일이야. 나는 네 인생에서 꺼져줄 테니까 어디 네 가족들이랑 잘 살아봐. 이 도둑놈아! 저는 그렇게 신혼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때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든지 10년 묵은 채증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저희 아이랑 같이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계획이니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를 저는 전부 고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남긴 통장을 훔쳐간 것도 그 돈이 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멋대로 사용한 시어머니와 신우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이미 신우랑 같이 저희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신우 혼수를 몇 개 사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준비해둔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이 저희 엄마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든 붉은 지갑을 가지고 나온 영상이랑 신우 혼수 비용을 위해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켜서 저희 엄마 통장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랑 문자까지 전부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안 되겠는지 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위해 저희 엄마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저희 엄마 동네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수연아, 이렇게 부탁한다. 제발 우리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다 우리 셋 다 정말로 콩밥 먹게 될까 봐 진짜 하루하루 무섭고 가시밭에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잠을 못 자요.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용서해주라. 나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제발 다시 생각해주고 집에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당신의 빈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정말 몰랐다고. 언니, 이렇게 부탁해요. 저 이미 이 일로 남자친구랑 파혼하고 그러면 이미 받을 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아직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도 전부 돌려드릴게요. 저는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죠. 그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료수 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아니? 어머니도 아가씨도 아니고 나랑 결혼해서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바로 당신이야.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어머니가 시켰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 주려고 남긴 통장을 훔쳐갈 생각을 했어? 그 통장에 들어간 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평생 청소 일하시면서 힘들게 버신 돈이라고. 너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런 짓 못해. 넌 사위도 될 자격도, 네 자식 아빠 될 자격도, 내 남편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다시 한번 세 사람이 나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나 찾아와서 위협한 일로 경찰이 당신들 집으로 찾아가게 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인간 말종들아!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남편이 저희 엄마 빌라에서 엄마 통장이 든 붉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랑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저희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는 영상까지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3명 다 죄명은 달랐지만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통장과 함께 3천만 원도 전부 돌려받게 되었고요. 제가 법적인 것은 자세히 몰라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찰관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인 상황에서 상속인의 동의도 없이 유산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행위는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동거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 셋 다 처벌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벌금이랑 집행유예를 받고 시어머니랑 신우는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은 달랐지만 세 사람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자가 된 건 사실이었죠. 온 시댁을 풍비박산 내버린 저의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도에 엄마가 저한테 남긴 유산을 절도하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신우 혼수 비용으로 쓴 것까지 이혼 사유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 분할과 아이 양육권까지 받고 더불어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에게까지 위자료도 전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손해를 많이 보며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저한테 재산 분할과 본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신우의 위자료 금액까지 저한테 줘야 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도 남편이 전과자라고 만나기 싫다면서 떠났다고 해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아파트까지 팔아서 갈 곳이 없으니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랑 신우와 같이 살고 있고요. 저랑 이혼하고 주변에 셋 다 전과자라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친척이나 지인들도 전부 피하고 있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신우가 파혼당하고 시어머니가 술 마시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다가 저희 엄마 통장 훔쳐서 고소당한 일까지 말하며 말실수를 한 것 같았죠.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판격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모든 법적 상속 절차를 밟은 후 엄마 집에서 저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저랑 저희 엄마 위해 고생하신 작은 이모께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잘 챙겨드리고 있고요. 작은 이모는 엄마 대신이라고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주신 너무 고마운 은인 같은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엄마 집 근처에 카페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일을 도와주면서 카페 운영하는 방법이나 커피 만드는 법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할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바로 저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던 남편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요.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저랑 손발도 맞고 그 덕에 손님도 많이 들어서 저희 아들 키우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을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걱정 덜어드리게 저희 아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